안녕하세요. 금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가죠? 시간 정말 빠릅니다. 네. 일주일 동안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지난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주 초반에는 강했다가 좀 이렇게 주 중후반 요런 때는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자,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22평선의 지지력 그 테스트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장에 나왔었는데 잘 극복이 됐죠. 이게 이평선 자체가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빨간 선입니다. 그게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짝 바뀌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지지가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그 아래서 올라오고 있는 62평선 자체도 위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좀 돌아서는 모습이라서, 그리고 이 62평선도 이게 좀 꺾이려면 나중에 옆으로 횡보한다고 치더라도 한참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왔다 갔다 변동성은 있겠지만 있을 수 있지만 크게 흔들리거나 그럴 만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선물 시장 쪽에서 약간 좀 한 가지 좀 더 있어줬으면, 플러스 돼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일단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요즘 단타 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계속 좀 어느 정도 샀다가 팔고 막 이러는데, 오늘 경우에는 상당히 수급적으로는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현재 종가 기준으로 한 501억 정도 외국인들의 순 매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 초반에 보시게 되면 10시 구간 이때 2,400억 정도를 매도했었어요. 그랬다가 장 중반, 그러니까 11시 한 반 좀 넘어서 그때 1,400억 정도 순매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약간 넘는 그 시간 동안 3,700억 정도를 또 매수가 확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단타치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은 것 같으니까 이 단타치로 들어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청산을 했고요. 자, 마지막에 오후장 동시효과 때 선물은 동시효과가 현물 시장보다 5분 늦게 시작하죠. 3시 35분에 시작해서 45분에 마감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1,800억 정도 매도였었는데 500억 정도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도 괜찮을 거고 내일 좀 우리나라 시장이 괜찮을 거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측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내일 외국인들 이제 또 선물 매수가 들어올 때도 된 것 같아요. 조금 팔면 이들은 요즘 그 다음엔 또 조금 이렇게 사고, 이런 관점이니까 금요일 날 약간 팔았고 오늘 약간 팔았으니까 내일 정도에는 매수가 유입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선물 수급 플러스 이게 옵션 시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월물 초라서 아직까지 이걸 갖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없겠지만, 자, 보시면 누적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 현재 7월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 동향들을 보게 되면 이 옵션 쪽에서 풋 쪽은 투자 주체별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부분 아니고, 콜 쪽에서 지금 240억 정도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데요. 여기서 더 늘어서 만약에 350억 넘어가고 400억 막 이렇게 콜 매도가 그렇게 늘어난다라면 그거는 시장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들이 베팅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근데 아마 내일쯤에는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오면 이들도 일부 청산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들이 콜옵션 매도 친 거를 청산하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면 이들은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려면 늦잖아요. 그보다 조금 먼저 알아챌 수 있는 게 이 파생 시장에서 수급을 보면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좀 잘 체크하신다라면 시장 그렇게 크게 무리 없이 괜찮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양대 시장에 제가 거래 대금을 한번 보니까요, 여러분들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있잖아요. 2023년 들어서 오늘 거래 대금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거래 대금이 19조예요.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코스닥은 15조입니다. 두 개 합치니까 여러분들 약 한 34조 정도의 거래 대금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냐면, 그동안에는 여러분들 뭐 포스코 홀딩스나 뭐 에코프로 이런 쪽, 또는 뭐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반도체의 대장주하고 2차 전지 대장주에 돈이 쏠렸다면 이제는 조금 더 주변적으로 하면 흩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 지금 자리 여러분들 이제는 주변적인 종목, 그러니까 그동안에 종목이 한 뭐 40개 정도가 움직였다. 이제 한 60개 정도. 앞으로 이제 종목 수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 여러분들요, 조금만 여러분 공부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자리가요, 수익 내기가 더 쉬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 야인시대 리턴즈 잘 들어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 있죠.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이 좀 궁금하다. 그러면 토마토 정권통. 유튜브에 딱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토마토 정권통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보유한 종목을 올려주시고, 또는 내가 A라는 종목에 좀 궁금한 점이 있다.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매수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봐드릴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종목 진단과 전화를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첫 번째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니까요, 코리아 서킷라는 종목이네요. 코리아 서킷 18,950원에 5%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코리아 서킷 가지고 계시는 분 잘 보세요. PCB 제조업체인데 지난해까지는 코리아 서킷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난해 1억이 모자란 999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던 기업이에요. 요 정도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보세요. 이날 보세요. 이날 보시면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이날 여러분들 거래량이 얼마의 거래가 터졌냐면요, 자그마치 687만 7천 주의 거래가 터졌어요. 오늘 거래량이 61만 주 거래가 터졌잖아요. 이거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차트 강의를 잘 보시는 분들은 1차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 장대 양봉을 훼손하지 않고, 절반도 해소하지 않고 지금 3일 정도 양봉이 출현됐잖아요. 매수죠. 이분께서 지금 5%를 가지고 계시는데 코리아 서킷 내일 시초가에 5% 추가 매수. 내일 시초가. 지금 5% 가지고 계시니까 내일 아침에 딱 9시 땡 치면 바로 시초가에 5%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해가지고 단기 앞에 있는 고점 얼마입니까? 22,000원. 단기 22,000원. 이 22,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게 고점이 22,150원을 돌파하면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이게 월봉 차트예요. 제가 월봉상으로 놓고 이 종목은 얼마까지? 25,000원까지. 지금 자리 잡으면 얼마 정도? 지금 자리 매수하면 한 40% 수익 나요. 40% 수익이 난다니까, 이 종목 잡으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5% 가지고 계시니까 5% 추가 매수.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얼마에서 매도한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얼마? 22,000원 매도. 좀 여유있게 가져간다면, 월봉상으로 본다면, 한 1개월 정도 내다본다면, 주가 얼마? 25,000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4,000원, 25,000원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좀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케미칼 올려주셨습니다. 16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1% 매수하셨네요. 자, 지금 워낙 극단적인 지금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 석유화학 업종들 실적 부분들도 그렇게 1분기, 2분기 이렇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번 이쯤에서 이 석유화학 업종이나 좀 소외받아서 실적이 1분기, 2분기가 안 좋았던 종목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는 좀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뚜렷한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자, 이 롯데케미칼 같은 이 NCC 업종들 같은 경우는 좀 그동안 나프타 가격이 좀 많이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서 실적 부분들이 거의 최악의 상황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롯데케미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 뭐 1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뭐 262억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요게 보게 되면 작년 3분기, 4분기에 엄청나게 적자가 났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가 한 214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요. 만족하지는 않지만 흑자 전환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부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자회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뭐 이런 기업들 뭐 그런 쪽의 실적 부분들이 이제는 저 2분기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이 롯데케미칼 이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가 자체가 이렇게 많이 급락한 상태에서 뭐 여기서 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등 나올 때 뭐 그 부분을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그렇게 비싼 주가에 매수를 하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이 쏠림 현상도 나오고 뭐 실적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하락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그 가격까지는 그렇게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 좀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그 가격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좀 더 기다리시고 올해 연말이나 그 정도까지 기다리신다라면 18만 원대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외받고 좀 못난이 짓을 하는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닌데요.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자산 가치들 이런 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싼 종목입니다.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는 종목이니까 뭐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한 18만 원 정도 근처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뭐 정리를 하실 것 같으면 그때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아마 이 종목을 아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경상도 말로 속 터지죠.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 가격이 5만 원입니다. 비중은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께서 나는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요. 그냥 보니까 뭐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보니까 오늘이나 뭐 최근에 지금 5만 원에 매수하셨으니까 굉장히 진짜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이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해가지고 그다음 제작해가지고 미디어 플랫폼에 배급하는 그런 기업이죠. 최근에 보시면 이 기업이 도깨비라든지 또는 미스터 선샤인 쪽에 이런 쪽을 한번 선보이기도 한 기업이잖아요.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실적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쪽으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니까 시장 자체가요. 지금 시장 온통 2차 전지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비렘, LNF, 그 다음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온통 이쪽으로 지금 돈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씩 풀리게 되면 아마 이런 종목 쪽으로 이제 아마 쏠리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종목은 저는 탄력이 좀 저는 클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고, 다만 이 종목은요. 그동안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러분들 무차익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가 무차익 경영이 깨진 기업입니다. 기업을 분석할 줄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BS 우리가 밸런스 시트를 잘 보시는 분들, BS를 잘 보시는 분들은요. 이 기업에 여러분들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다가 지난해부터 무차익 경영이 무너진 기업이에요. 단기 차익금이 1,700 된다니까요. 굉장한 단기 차익금이 증가했어요. 이게 하나의 아킬레이션이에요. 이 기업은. 그러나 주가는 워낙 주가가 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분께서 보니까 5만 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일봉이고 주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내일 정도요. 또 제가 추가 매수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정도에 여기에서 주가가 48,550원. 오늘 종가가 49,500원이니까 이날 보니까 7월 10일 날 저점이 48,550원. 이게가 48,550원. 이게 오면요. 5% 추가 매수하세요. 5%만요.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5%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48,550원. 추가 매수해서 얼마까지 가져가는 이 종목은요. 지금 내려오고 있는 60일 이평선이 있죠. 여기까지. 한 6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보유기간 얼마 정도? 한 2개월 잡고. 지금 이러면 7월 말이니까 8월 말, 9월 말 정도 딱 2개월 정도 보는 전략이에요. 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풀리게 되면 이런 종목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남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이런 종목은요, 딱 사가지고 기다려주는 전략이에요. 그 전략을 여러분들 제가 제시하는 거니까요. 내일 5% 초과매 15%를 가지고 얼마까지? 6만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이고 보유기간 2개월 정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롱인더 봐드리겠습니다. 원단위까지 적어주셨습니다. 원단위로 나오는 거 보니까 분할 매수 하신 것 같아요. 97,056원에 15% 매수를 하셨고요. 자, 굉장히 좀 높은 가격에 분할 매수를 하셨는데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좀 매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11만 4,500원을 2021년도에 고점을 찍었으니까 뭐 그때 잡으시고 조금 분할해 갖고 나중에 좀 더 잡으신 것 같아요. 자, 이 코롱인더가 이렇게 2021년도에 급등했던 이유는 수소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었죠. 자, 이 코롱인더는 현대차에다가 그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종의 작은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수분 제어 장치를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PM 수소 연료전지 스택에 요게 전해질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탄소계 불속에 이렇게 나눠지는데 좀 얘기가 되게 길어지니까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수소 관련되는 내용이 있을 때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수소 관련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부각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섹터고요. 저는 이 수소 쪽이 차라리 2차 전지 이런 쪽들 200배, 300배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수소 쪽에서 찾아보면요. 2014년, 15년도에 그 전기차 섹터들 이런 쪽에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꼭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주가가 수소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상당 부분 탄력 있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습니다. 아라미드 섬유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강철보다 상당히 좀 강도는 강하고 되게 가벼운 우리 군대 있을 때 예전에는 철모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가면 자대 가면 짬밥 없을 때는 철모 쓰고 고참들은 이렇게 좀 탄탄한 플라스틱 같은 그게 이 아라미드 섬유로 만든 건데요. 그때 당시 헬멧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썼습니다. 자, 근데 그 아라미드 섬유를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7,500톤 정도예요. 그런데 요게 올해 이게 또 증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5,000톤 규모로 늘어날 거예요. 자, 이 특수섬유들 이런 것들은 진짜 없어서 못 파는 경우입니다. 좀 코롱인더도 그렇고 효성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좀 이렇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비중이 10%면 제가 10% 더 실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벌써 15%가 되시니까 10%를 더 실으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비중이. 그러니까 일단 한
5% 정도 추가로 더 담을 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적 부분만 이렇게 따지고 봐도 21년도에 11만 4천 원 정도까지 갔는데요. 그때는 실적보다 지금 실적이 좀 못하죠. 한 900 올해 기준으로 한 500억 조금 넘게 떨어질 겁니다. 그때보다. 하지만 이 코롱인더도 마찬가지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현재 뭐 영업이익 2천억 가까이 예상되고 있는데 시가총액 1조 4천억 정도라면 비싼 주가가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뭐 5%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조금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LNF를 올려주셨네요. LNF 26만 8천 원에 1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셨네, 그죠? 언제까지 가져가도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네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 LNF를 이렇게 제가 한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BM이라는 기업이 시가 총액이 39조 5천억입니다. 5천억만 이제 들어오게 되면 늘어나게 이제 시가 총액이 40조가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가 총액 1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LNF는요 시가 총액이 10조입니다. 제가 LNF의 1분기에 지금 매출액이 2조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왔잖아요. LNF가 1분기에 매출액이 1조 3천억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한 490억 정도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절반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LNF가 적어도 에코프로 BM가 같이는 안 되지만 적어도 절반 이상은 따라가야 돼. 절반 이상은. 적어도 절반 이상은 좀 따라가줘야 된다. 지금 워낙 LNF 주가는요 많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 LNF는요 한 3분기나 4분기 정도 되면 수익성이 아마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LNF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시세가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LNF의 일봉 차트인데 이게가요. 요날 이게가 4월 달이에요. 이게 4월 달이라고. 4월 달에 보시면 이게 에코프로 BM은 이걸 돌파했어요. 보세요. 이건 에코프로 BM이에요. 자, 돌파했죠? 보세요. 이게가 4월이에요. 4월 보세요. 여기가 제가 커서를 가도 여기가 지금 4월이라고요. 에코프로 BM은 지금 4월 달 전 고점을 돌파해 주가가 이미 좀 달아나버렸죠. 그죠? 여기가 4월이니까요. 그런데 LNF 주가는요, 아직도 4월 달에 고점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얼마까지? 기본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34만 원까지 그냥 가져가는 거죠. 마음 편하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LNF를 가지고 계시는 이토마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LNF는 단기적으로 보면 전 고점 4월 달에 기록했던 이 고점 34만 원까지는 가져가는 전략. 이게 1차 매도 목표가예요. 1차 매도 목표는 34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봉을 보겠습니다. 이게 주봉 차트예요. 이게가 월봉 차트예요. 그러면 이게가 34만 원대가 최고점이잖아요. 이거 돌파하면 34만 원을 돌파하면 그 다음은 시세가 충분히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단기적으로는 34만 원. 만약에 좀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40만 원도 가능해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34만 원 매도하시고 중장기적으로는 40만 원까지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에코프로 BM에 비하면 주가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이분께서는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자 내일 다리 추가 매수. 오늘 내가 추가 매수 많이 시켜드립니다. 지금 10%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일 정도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면 얼마? 5일 입병선이 얼마냐면요. 5일 입병선이 26만 7천 원. 잘 들어보세요. 에코프로 LNF를 가지고 계시는 분 내일 만약에 5월 입병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26만 7천 원 정도 오면 추가로 5% 더 매수하는 전략. 그러면 15%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 34만 원, 중기 40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LS 일렉트릭 올려주셨네요. 자, 72,000원에 15% 매수하셨습니다. 자, 수익이 남는데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일렉트릭은 과거에 LG 산전이 좀 계열 분리하면서 이름을 바꾼 거죠. 자, 그런데 이쪽이 굉장히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지금 저 변압기 쪽, 요런 쪽에 매출이 굉장히 크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원인이 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에서 지금 전기차 쪽 요런 쪽들도 굉장히 좋은 상태지만요.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들도 역시 마찬가지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IRA 법안에 이쪽 전기차 보조금 이런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풍력 쪽에서 세액 지원도 있고 태양광 쪽에 지원되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압기를 만드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년까지도 투자가 되는 건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이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또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굉장히 탄력 있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2조 7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지금 작년보다 굉장히 모범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영업이익 부분들이 보시게 되면 매출액, 영업이익 전부 다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갖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죠. 자, 요런 쪽이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해서 가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까지, 좀 정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올해, 한 3,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올해보다 더 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좋은 얘기들 좀 있죠. 원전을 당장 매출이 되진 않겠지만요. 원전을 또 신규 건설을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다라는 얼마 전에 그런 발표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 LS 일렉트릭한테는 호재로 작용이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다라면 굳이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다 이렇게 올라온 상황인데요. 일단 10만 원은 한번 그냥 넘길 것 같아요. 10만 원은 그냥 한번 넘길 것 같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연말이나 혹은 그 이후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면 그냥 홀딩 하셔야죠. 지금 이 시가총액 2조 7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이 현대일렉트릭이 2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LS 일렉트릭이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결코 비싼 주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홀딩 의견 말씀드리고요. 내년에 한 상반기 정도까지 보신다라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하나 시스템을 질문하신 분이 있죠. 17,446원에 20%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이분께서 보니까 5%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네요. 하나 시스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군사 장비도 제조하고 핵심 사업이 사실은 하나 시스템 기업이 군위성 통신 체계 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방산 부분의 ICT 기업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요. 대대급 전투지 체제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ICT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도 우리가 드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장성은 상당히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눌려서 주가가 못 가냐면요. 이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까요? 여기에 눌려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보세요. 요게 이쪽에 지금 온통 이쪽에 지금 매수세가 좀 몰리다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하나 시스템 주가가
그렇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어떻게 권해드리고 싶냐면 지금 17,446원에 20% 가지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20% 가지고 계시고 이거는 기다리면은 앞전 고점 17,000원 정도 옵니다. 17,000원 가까이 오게 되면 이게 보세요. 이게 장대 양봉 나오고요. 장대 음봉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 주가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이날 장대 양봉 16%짜리 장대 양봉 그 다음에 거기가 10%짜리 장대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주가 가기 어렵다니까요. 이게 주가가 돌아서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걸 빼버리고 이날 이거 빼고 이거 같이 붙어 있으면요. 이거 하락 인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 기술적 분석에서 하락 인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락 인탱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거는 주가가 되돌아오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17,000원까지 반등은 좀 어렵겠고요. 물론 중기적으로는 가능하나 단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은 16,000원까지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00원 오면요. 이때 매도하세요. 매도해가지고 앞에 나와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 이쪽으로 갈아타는 전략이에요. 이거 좀 보세요.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자리가 찬스입니다. 찬스. 하나, 에어로스페 지금 자리가 매수기에 찬스가 와서 지금 찬스가. 근데 이 종목은 하나 시스템은요. 이 종목은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가 16,000원 오면 매도해서 이양 매매하시려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교체하는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지금 손실이 있으니까요. 좀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16,000원 전략 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종목 교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레이저셀 올려주셨습니다. 1970원에 10% 매수하셨네요. 자, 1차 매수할 때 정말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급등해서 추가 매수는 못했다라고 조금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레이저셀도 마찬가지로 HBM 관련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자, 요게 패키징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패키징 쪽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 갖고 이런 쪽이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AI 쪽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고성능의 그런 D램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HBM이라는 걸 만드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좀 휘는 현상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이게 레이저셀이 갖고 있는 기술이 그 장비가 그쪽에 대안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 회사 대표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좀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업체들 대표님들 말씀들을 어느 정도 참고할 건 참고해야 되고요. 들을 건 듣고 뺄 건 빼고 들어야죠. 그리고 검증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자, 이 종목이 상장된 게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상장됐으니까 이제 1년 간 넘은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1년 정도 지났으면 실적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좀 숫자로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1분기 실적의 경우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작년 1분기에 한 33억 정도 매출액이 그래도 그 정도는 나왔었는데요. 자, 올해 1분기에 4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매수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 추매 못하신 부분들을 조금 아쉬워하진 마시고요. 일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정도는 그냥 좀 보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 요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전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2달 만에 좀 반등 나오면서 찍었던 고점 자리 이 부분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뭐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등이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18,000원, 17,000원 이상 정도요.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적 부분들 한번 아마 이 조그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증가됐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 17,000원 이상 정도 주가가 그 정도까지 간다라면 거기서는 일단 한번 끊어주고 실적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 의견만 드리겠고요. 17,000원 좀 이상선 뭐 그 정도에서 일단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제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다음 오비고라는 종목을 올려주신 분 있죠. 1436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고요. 지금 보니까 손실이 한 10% 이상 지금 손실이 나와 있습니다. 비중도 적은 비중이 아니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이분께서 어떻게 올려주신다면은 계속적으로 하락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락하는지 나쁜 소식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 그다음 손절가도 알고 싶다고 올려주셨는데 이게 나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나와 있는 오비고라는 기업이 우리가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이게 무슨 성장성이 있습니까? 이 기업이? 이게 성장성이 있냐고 이 기업이요. 그리고 제가요 재무제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재무제표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2020년도부터 2021년, 2022년 지금 올해까지 지금 적자예요, 적자. 여러분 이게 적자입니다. 2022년, 2020년도에 10억 적자고 2021년도 61억 적자고 지난해 30억 적자고 올해 1분기에 4억 적자예요. 그러면 올해 1분까지 4년 연속 적자라니까 지금요. 그 다음 아래 내리시면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얼마 1억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1억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게 유동금융 자산은 있습니다. 당좌 예금은 300억 있는데 우리가 이게 말하는 현금성 자산이라 하는 것은 저축 예금이나 보통 예금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업에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보세요. 이게 보세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면 이런 종목은 매매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이잖아요. 제가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3년이나 4년 연속 적자 보는 종목을 매매하면 되겠습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양대 시장에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종목도 주가가 못 가는 주식이 많아요. 이거는 아예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저는요, 이 종목은 1436원에 샀으니까 반등이 나오면 바로 반등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거 바로 반등 나오기 어렵습니다. 오늘 장대 이게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요, 반등 나오면 진짜 반등 만원 정도 올라오면 전략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LX 인터내셔널을 봐드리겠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이 42,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5%를 매수하셨네요. 자, 뭐 비중이 얼마 안 되시는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추가 매수 기회를 좀 노리셨다가 뭐 그 부분을 조금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좀 오래 보유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자, 이 LX 인터내셔널이 오늘 움직인 이유는 그런 겁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한가를 갔죠.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LX 인터내셔널의 공통점은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해외 자원 개발하는 기업들이 크게 보면 이 LX 인터내셔널이 있고
그다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고 또 그리고 첨단 전기차 소재 쪽은 아니지만 뭐 GS 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원래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움직이고 그다음 LX 인터내셔널 움직이고 그다음에 GS 글로벌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보다는 이 LX 인터내셔널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똑같이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뭐 영업이익 나는 수준들 이런 수준들이 비슷했지만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영업이익 부분들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 LX 인터내셔널의 경우는 좀 줄어드니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시가총액이 11조 정도가 돼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좀 넘습니다. 영업이익보다 한 10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된다라는 얘기죠. 이 LX 인터내셔널의 경우는 올해 한 6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입니다. 굉장히 싸다라는 거예요.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저평가돼 있는 이유는 첨단 산업,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아서인데요. 자,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 이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오늘 나온 얘기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LG화학하고 LG그룹, LG에너지솔루션, 자, 그리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그룹, 그리고 이 LX 인터내셔널, 요런 쪽이 뭐 그런 거를 한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 쪽에서 뭐 광산을 개발해서 거기서 재료들 뭐 요런 것들을 뽑아서 또 전구체까지 만들고 그걸로 양극재도 만들고 요걸로 더 나아가서는 2차 전지 셀까지 만드는 거기서 그냥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다라고 그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이 부분들도 좀 해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뭐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5%밖에 안 되시니까 쫓아가면서 매수는 하는 거는 뭐 그건 조금 그렇고요. 자, 조금 기다려 보시고 정리하지 마십시오. 정리하지 마시고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자,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게 LS 인터내셔널이 좀 조정을 받는 국면이 나오면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자, 지금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가능하고요. 자, 만약에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38,000원 좀 근처 정도, 그 정도 선까지 이게 좀 조정을 받는다라면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하셔서 기다리신다라면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그런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선 보유 의견, 38,000원 근처 정도에서 추가 매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SKC라는 종목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0만 5천 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SKC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제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 SKC는 이 정도면은 주가는 거의가 저점이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SKC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가 화학 쪽에서는 우리가 폴리우레탄의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이고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에도 소재 쪽에서도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종목은 화학 업종이 조금만 살아나게 되면 가장 먼저 달아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국내 화학 업종 중에서 탑픽 종목은 이게 나와 있는 제가 봐드릴게요.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롯데 정밀화학 이게 화학주가 움직이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섹터예요. 한번 움직였죠 보세요. 롯데 정밀화학 주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게 롯데 정밀화학이 넘버1이고요. 그러니까 화학주를 매매할 때는 넘버1이 이게 나와 있는 롯데 정밀화학이 넘버1이에요. 이거 알고 주식을 하세요. 주식을 알고 주식 투자하는 거고요. 모르는 거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공부를 많이 하면 감이 와요. 머릿속에 감이 와요. 감이. 어떤 게 주도주라는 감이 온다니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화학주의 대표적인 주자는 이게 나와 있는
예, 롯데 정밀 하기고 이게 나와 있는 SKC도요. 주가 지금 가격대 거의가 10만 원대는요. 주가 바닥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하세요. 예, 지금 10%를 10만 5천 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요 종목은요. 내일 정도 5% 정도는 추가매수 해보세요. 5% 얼마에서 잡으시면 되는 기다리면요. 바로 매수하지 말고 여기가 저점이 얼마냐면은 여기가 8만 5천 원, 여기가 8만 4천 원, 여기가 얼마냐면은 9만 1천 원. 이 종목은 지금이 9만 9천 원이니까 얼마 정도에서 한 9만 5천 원 정도. 지금 자리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9만 5천 원 가까이 내려오면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5% 정도를 추가 매수하는 전략. 그래서 이 종목 언제까지 가? 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가져가는 전략. 얼마까지? 한 12만 원까지. 장기적으로는 12만 원. 만약에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얼마까지 가져가셔도 된다? 좀 여유가 되면 이 종목 얼마까지? 14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9만 5천 원 내려오면 5% 추가 매수해서 얼마까지? 단기 12만 원. 그 다음은 중기는요. 좀 더 가 한 14만 원, 15만 원까지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SKC는 지금 자리에서 놓고 보면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런 종목 걱정하지 말고 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연결돼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하나오션요. 하나오션이요. 예.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46,000원, 300원. 아, 46,300원이요. 예. 비중은요? 30%. 아, 46,300원이시면 좀 높은 가격에 이번에 며칠 전에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 쪽으로 넘어가면서 모멘텀을 상당히 좀 많이 잘 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아마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군함들 이런 것들에 좀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같은 쪽들 이런 쪽도 잘 만들어요.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이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캐나다 쪽에서 이 잠수함 발주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쪽에서 거기 저 국방부 관련되는 분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왔다가 방문도 하고 좀 왔다 갔다 그렇게 한 적이 했거든요,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군사기밀이니까 나올 수가 없는 얘기들이죠. 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시청자님, 비중이 예. 조금 낮으시다라면 제가 좀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30%를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그래요. 22평선 근처까지 거의 다 내려와서 이걸 깨고 추세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부분들이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하락 우려감들 이런 거보다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좀 이렇게 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 조선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고 수주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LNG선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또 LNG 추진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에서 또 메탄올 추진선을 수주를 했는데요. 이 메탄올 추진선 같은 경우는 LNG 추진선 다음 버전입니다. 친환경 버전이에요. 자, LNG 추진선 같은 경우도 탄소가 배출되고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데 메탄올 추진선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탄올 추진선 부분들도 슬슬 발주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LNG선 추진선이나 뭐 벙커 CU로 이렇게 다니는 배들 이런 것보다 훨씬 고가의 선박입니다. 그래서 마진도 좋은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은 이게 손절을 하면 어떨까요? 자, 손절을 지금 상태에서는 손절하기가 조금 좀 아쉬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 22평선 근처까지 거의 떨어졌으니까 22평선이 42,300원 정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서 아마 지지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조금 손절하고 싶으시면 일단 이 22평선 이 가격을 깼을 때 손절을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뭐 손절 가격 42,300원 정도 그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요게 좀 쉽게 깰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으니까 저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 이상으로 좀 올라오면요. 한 15% 정도만 일단 덜어내세요. 매수하신 가격 위에서.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이 나오면 추가 매수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대응 자체가 안 되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제가 이 한 4종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전부 다 그 뭐 한꺼번에 그래 말씀 뭐 듣기는 그렇고. 예. 예. 지금 이게 종목 상담이 한 종목씩 하는 게 되나서요. 네, 지금 4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예. 그래서 4종목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시청자님 저 시간 관계상 좀 곤란하고요. 좋다. 내일이나 다음 예. 프로에서 또 올려주시면 그때 또 상담을 해드리면 되니까요. 자, 아, 오늘은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여러분들 1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잠깐 쉬는 동안 여러분들은 그 토마토 정권통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미리 좀 올려두세요. 우리가 쉬는 동안에 토마토 정권통 들어오시면 그게 채팅방이 있어요. 그냥 거기다 올려주시면 되고 그다음 전화를 받고 싶다, 전화만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우리가 2부에서 진짜로 진심 있게 우리가 진단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